우주상에 존재하는 견종은 몇 종류나 될까요? 약 165견종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중 세계인의 마음을 녹이는 12견종으로 선택된 비숑 프리제. 저도 약 횟수로 8년 동안 비숑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작고 귀여운 녀석들과도 언젠가는 이별을 준비해야 합니다. 비숑 프리제. 왜 이들은 무지개 다리를 건너야 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과학적으로 증명된 이야기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과 미국, 캐나다에서 비숑 프리제의 죽음에 대해 조사한 자료가 지금 제 손안에 있습니다. 우선 영국으로 가보겠습니다. 2004년 영국 커넬 클럽에서 조사한 결과입니다. 비숑 프리제의 주요 사망 원인으로 첫 번째가 노환, 두 번째가 암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데이터 신뢰도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원래 계획은 161마리 비숑 프리제의 사망 원인에 대해서 조사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고작 34마리로 통계를 내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127마리는 어디로 갔을까요? 저도 모릅니다. 다만 34마리도 UK 커넬 클럽과 수의학에 관련된 강아지들이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자료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US 캐네디언 브리더스에서는 무려 180마리 비숑 프리제의 사망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영국보다 6배 이상 표본 수치가 많은 것이고요. 당연히 영국보다 미국, 캐나다 공동조사가 더 신뢰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 비숑 프리제를 데려가는 죽음으로 이끄는 탑 10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기억하셨다가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10위입니다. 구개파열. 이름도 어렵네요. 입이나 코, 귀가 갈라지는 질병입니다. 9위입니다. 쿠싱입니다. 8위는 위장 질병입니다. 7위는 신장과 방광 질병입니다. 6위는 외상입니다. 5위는 심장순환 문제입니다. 심장질환 문제 중 가장 많이 발생한 질병은 신부전증입니다. 180마리 중 17마리가 심장순환계 문제로 무지개 다리를 건넜고요. 17마리 중 무려 9마리가 신부전증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비숑 프리제 10마리 중 1마리는 심장순환의 문제로 무지개 다리를 건넌다는 것입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위는 노환입니다. 노환으로 우리 비숑 프리제들이 무지개 다리를 건넌다고 합니다. 180마리 중 18마리가 노환으로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고 하는데요.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은 1994년 이후로 비숑 프리제의 수명이 점차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비숑 프리제의 나이가 만 15세 이상이라면 노환을 준비해야 한다고 합니다. 3위는 자가 면역성 용혈성 빈혈과 특발 혈소판 감소성 자반병이라는 것입니다. 이름이 참 어렵죠? 그냥 혈액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80마리 중 무려 20마리가 혈액의 문제로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고 합니다. 여기서 아주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6세 이하의 비중이 80%라는 것입니다. 2위는 죽음의 원인을 알 수 없다입니다. 자, 아주 웃긴 이야기입니다. 죽음의 원인을 알 수 없다. 수치로 보면 13.8% 있는데요. 미국에서조차 죽음의 원인을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약 20년, 15년에서 20년 정도 수의학이 앞서 있는 나라인데요. 이 미국에서조차도 비숑 프리제의 죽음을 알 수 없다가 13.8%입니다. 과연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1위는 무엇일까요? 1위는 암이었습니다. 암 중에서도 유방암이 33%나 되었다고 합니다. 180마리 중 40마리의 비숑 프리제가 암으로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고 합니다. 수치상으로 22.2%. 자, 그러니 비숑에게 유방암이 얼마나 무서운 병이겠습니까? 자, 유방암을 예방하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으로는 뭐가 있겠죠? 예, 맞습니다. 중성화 수술입니다. 저희도 중성화 수술을 했고요. 중성화 수술을 하면 조금 예방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일반 강아지들이 아프거나 무지개 다리를 건너기 전 어떤 증상을 보일까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저희 집 아이, 제가 그동안 키웠던 아이들 중 3마리만 표본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일반적인 증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쭈구리입니다. 퍼그고요. 트라우마로 죽었습니다. 트라우마가 정신적 트라우마가 아니라 트라우마는 외상입니다. 외상. 쭈구리가 외상으로 죽었다고 했는데요. 쭈구리가 당한 외상은 큰 강아지한테 쭈구리가 물렸어요. 저희가 해줄 수 있는 처방은 다 했고 병원에서도 쭈구리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쭈구리가 병원 갔다 와서 3일 뒤에 죽었습니다. 쭈구리가 죽기 전 증상으로는 끙끙 앓았어요. 끙끙 앓았고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쭈구리도 먹는 것에 환장한 퍼그였었는데 먹는 것조차 거부했습니다. 쭈구라, 하늘나라에서 잘 있지? 아빠랑 하늘나라에서 만나자. 쭈구리 사랑해. 두 번째는 바둑입니다. 똥개인데요. 셰파드 똥개입니다. 쥐약을 먹고 죽었어요. 쥐약을 먹고 죽었는데 이거는 제가 어릴 때는 저희 동네 동물병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쥐약을 먹어도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러나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제가 잘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둑이가 쥐약을 먹고 죽었고 죽기 전에 개집에서 안 나왔다는 그런 기억은 있는 것 같아요. 바둑아, 잘 지내고 있지? 아빠랑 하늘나라에서 만나자. 세 번째 강아지는 몽실입니다. 몽실인데 패키니즈고요. 몽실이의 죽기 전 증상은 몽실이가 코로 숨을 쉬는 게 아니라 입으로 숨을 쉬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토도 여러 번 했고요. 그 다음에 그 할아버지 곁에서 거의 떠나지는 않았었어요. 그 할아버지 곁에서 가만히 앉아서 거친 숨만 쉬었던 것 같아요. 토도 하면서. 몽실이에 대한 사진은 지금 갖고 있는 게 없고요. 몽실아, 하늘나라에서 잘했지? 하늘나라에서 아빠랑 보자. 몽실이 사랑해. 자, 그렇다면 강아지가 죽기 전에 보이는 증상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음식을 거부한다입니다. 두 번째는 집에서 나오질 않는다. 그러니까 편히 쉴 곳에서 가만히 앉아 있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숨을 쉬는데 코로 쉬는 게 아니라 입으로 거친 숨을 쉰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주인 곁에 꼭 붙어 있거나 자기가 가장 아끼는 물건의 옆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렁견의 경우는 어떨까요? 누렁견의 경우는 위에 4가지 경우를 포함하고 똥, 오줌, 못 가리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체중이 급격히 빠지고요. 체온이 내려갑니다. 어떤 누렁견의 경우에는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집 한 바퀴를 쑥 돌아보고 엄마 아빠의 얼굴을 보고 숨을 거두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비숑 프리즈의 평균 수명은 12년에서 15년 사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산 비숑은 몇 세까지 살았을까요? 기네스북에 등재된 최고령 비숑의 나이는 21.6세, 그러니까 21년 6개월 된 비숑 프리제가 가장 오래 살았다고 합니다. 비숑의 사망 원인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아주 철저히 예방을 하고 함께 비숑 프리제의 20세 시대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자세히 비숑 프리제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